어제 아침 우리 복지관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운동을 하시던 김영우 어르신이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신 겁니다.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어르신이 제게 마지막처럼 하신 말씀. 복지사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건강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이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많은 어르신들과 동행해 온 사회복지사 김지혜입니다. 다행히 김영우 어르신은 큰 위험은 넘기셨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반드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지사님, 우리 아버지도 평생 새벽 운동하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나도 요즘 아침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 복지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응급실 방문 사례 중 무려 40%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잠에서 깨어난 후 1시간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병원 노인의학과 박성우 교수님은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고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오히려 아침에 더 무리한 활동을 하시다가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복지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10분 중 7분이 아침이 되면 불안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아침이 두렵다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때다른 소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된 비결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늙어 죽는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시간의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아침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이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난달 우리 복지관 건강100세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 없다는 박순자 할머님께서 화장실에 가시다 쓰러지신 일이었습니다. 복지사님, 제 어머님도 새벽 기도를 40년 가까이 다니셨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어머니와의 함께한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저도 저희 어머니처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녔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아침 기상 직후 1시간 내 발생하는 사고의 80%가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짧은 거리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겨울철 새벽 시간대에 이러한 사고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새벽,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시던 박순자 할머님께서 순간 앞이 캄캄해지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다행히 옆방에서 주무시던 따님이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달려오셔서 큰 사고는 면하셨지만 119 구급대까지 오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 순환기내과 김태우 교수님의 설명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몸은 밤사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과 심박수가 평소의 7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급격한 기온 차이로 인해 혈압 변화가 더 심해져 갑자기 일어설 경우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의 아침 시간대 사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순자 할머님께서 현재 실천하고 계신 안전한 아침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복지관 의료자문위원이신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개발한 것입니다. 첫째, 알람이 울리면 절대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먼저 천천히 깊은 숨을 3번 쉬어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님은 이때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3번 드리신다고 합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도 건강한 하루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누운 자리에서 온몸을 깨우는 새벽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차례차례 부드럽게 쓰다듬어 올리듯 마사지합니다. 손가락, 손목,
팔뚝을 지나 어깨까지 마치 어머님이 아침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것처럼 온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안아주시던 것처럼 포근하게 하시면 된다고들 하십니다. 관절 부위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침대 옆에는 반드시 따뜻한 대추차나 생강차를 준비해두세요. 박순자 할머님은 매일 저녁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두십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아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가 생각나면 아직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화장실 문턱에서 쓰러질 뻔한 순간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길 닿는 곳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서 마사지해요. 내 몸에게 매일 아침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죠. 나를 위해 평생 고생한 몸인데 고맙다 내 몸아.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라고요. 그러다 보면 온몸이 저절로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요. 평생 서둘러 움직이던 습관이 있어서요. 새벽 기도에 늦을까봐 조바심도 났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요즘은 교회 권사님들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천천히 하다가는 새벽 기도도 못 가겠다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저보고 은인이라고 하세요. 벌써 우리 교회 어르신 5분이 이 방법으로 바꾸셨는데 다들 좋아하세요. 새벽 기도가 더 은혜롭다고들 하시니까요. 아침부터 어지럽고 힘들지도 않고 하루가 더 상쾌하답니다. 오히려 기도도 더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할머님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아침마다 느끼시던 두통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새벽 기도를 더 건강하게 다니실 수 있게 되었다며 오히려 더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아침에 10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천천히 몸을 깨우면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생명과 직결된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 믿고 실천하시는 이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지관 게이트볼 회장이셨던 이명호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15년째 아침마다 공복에 동네 한 바퀴를 돌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공원에서 체조도 하고 게이트볼 연습까지 했지. 아침엔 소화도 안 되고 공복에 하는 것이 몸도 가볍고 운동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매일 새벽이면 공복에 운동복 차림으로 나서시던 이 어르신은 우리 복지관의 건강스킴이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아침 공복 운동이 독약을 쓸어내는 것이라며 적극 권장하셨죠. 그러던 지난 가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운동을 나갔지. 처음엔 괜찮았어. 그런데 공원에서 체조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니 숨을 못 쉴 것 같았어.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 어르신, 공복에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연세브라임병원 심장내과 박정훈 교수님의 설명은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박정훈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의 운동은 마치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경사진 길에서 밀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밤사이 우리 몸의 당분 부족으로 혈액이 끈적해져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근육과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심장에 극심한 부담이 가해진다고 해요. 대한노인의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복 상태에서 30분 이상 운동할 경우 밤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서 부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어지럼증, 두통, 심한 경우 실신 같은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어요. 복지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명우 어르신께서 현재 실천하고 계신
안전한 아침 운동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잠에서 깨어나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난 다음 달지 않게 대추차나 생강차 한 잔과 함께 바나나 반 개, 오트밀 등 소화하기 쉬운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이것이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둘째, 15분 정도 집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세요. 어깨와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밖으로 나가실 때는 처음 10분은 천천히 걷기만 하세요. 그 후에 게이트볼이나 체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아침 운동이 더 즐거워요. 전에는 힘들어도 참았는데 지금은 몸이 가벼워요. 게이트볼 칠 때도 더 정확하게 치게 되고 무엇보다 운동하면서 주변 풍경도 보이고 새소리도 들리고 이게 진짜 운동이구나 싶어요. 놀라운 것은 이 어르신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혈압과 공복 혈당 수치도 안정적이고 체력도 오히려 더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우리 게이트볼 회원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다들 귀찮아 했죠. 평생 해오던 걸 왜 바꾸냐고. 그런데 한 분 한 분 바꾸시더니 지금은 아침마다 공원에서 다 같이 따뜻한 물이랑 간식도 먹은 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게이트볼 팀이 요즘 대회에서 성적도 더 좋아졌다니까요. 실제로 국립체육과학원의 노인체육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식사 전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식사 후의 적절한 운동이 근력 향상과 체지방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운동을 하면서도 늘 불안했어요. 공복에 운동이 조금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요. 운동이 즐겁고 편안해요. 내 몸의 리듬에 맞춰서 하니까 그런가 봐요. 이렇게 건강한 아침 운동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고 계시는 치아 관리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청결한 구강 관리로 유명하셨던 박영희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사님, 치아가 별로 안 좋으니까 뭐든지 부드럽고 오래 씹지 않은 걸로 먹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차가운 거는 이가 시려서 피하게 되고 그냥 대충 물로 헹구고 끝내곤 했어요. 어른들 말씀에 치아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하셨는데 나이 드니까 그런 말씀들이 더 와닿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께서 갑자기 심한 치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치과에 모시고 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르신, 치아는 그냥 저절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잇몸 염증이 심해져서 결국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구강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대한치과협회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치아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과 당뇨병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박영희 할머님께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건강한 치아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바쁜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양치질을 하세요. 밤새 입안에 번식한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아침 첫 양치질을 하고 나면 정말 개운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둘째, 양치질할 때는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 경계선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할머님은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마치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닦아주세요 라고 강조하십니다. 치실도 꼭 사용하시는데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이 하니까 음식 먹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치실을 사용하실 때는 정확한 방법이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깨끗이 세척하고 관리하세요. 틀니는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거나 틀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틀니도 내 치아처럼 소중하게 관리해야 해요. 덕분에 지금도 적당히 딱딱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습관 덕분에 아침부터 입안이 상쾌하고 식사도 잘하게 되니까 하루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된답니다. 놀라운 것은 박영희 할머님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잇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치과 선생님 말씀이 구강 관리가 잘 되니까 당뇨 조절도 더 잘 된대요. 무엇보다 이제는 음식도 잘 씹을 수 있어서 식사가 즐거워졌어요.
예전엔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만 찾다 보니 영양가 있는 음식을 피하게 됐었거든요. 실제로 대한노인치약회에 따르면 치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단단한 과일이나 채소, 견과류 같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 위장에 더 큰 부담이 간다고 하네요. 우리 복지관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려요.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의 시작이라고요. 실제로 저도 치아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속도 편해지고 식사도 즐거워졌으니까요. 이렇게 건강한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치아가 건강해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에 손발이 차가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복지관에서 매일 아침 민요 교실을 하시는 김순자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장구치고 노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아침이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장구는커녕 숟가락도 제대로 못 잡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가락은 감각이 없고 손끝은 저려서 힘들었죠. 겨울만 되면 더 심해져서 아침에 현관문 잠금 장치를 열지 못해 난감했던 적도 있었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워서 키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장갑을 껴도 소용없고 아침 민요 교실도 자주 빠지게 되었죠. 제자들한테 미안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순천향대학교 혈관외과 정진우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밤사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마치 겨울철 수도관처럼 느려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아침에 말초 혈액순환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해요. 대한혈관외과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8%가 아침 시간대에 혈액순환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한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저도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있답니다. 김순자 할머님께서 실천하고 계신 따뜻한 아침 맞이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첫째, 잠들기 전 건강 족욕으로 시작하세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리 조상들이 즐겨 쓰시던 쑥이나 생강을 넣어 20분간 담그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혈관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족욕하면서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손주들과 전화도 하고 이제는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 깨우기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손바닥을 서로 비비며 따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30초씩 눌러주고 손목 안쪽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합니다. 발바닥을 양손의 엄지로 눌러주며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발바닥의 뒤꿈치와 발가락을 각각 30초씩 마사지합니다. 명치를 중심으로 배꼽 아래를 세로로 쓸어주고 배꼽 주위는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줍니다. 셋째, 생강, 부추 등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음식을 차로 마시고 음식에 넣어 자주 섭취하세요. 예전엔 남의 몸 같았던 손발이 이제는 정말 내 몸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답니다. 처음엔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놀라운 것은 김순자 할머님의 변화였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임상연구 결과처럼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들이 현대의학의 치료법만큼 효과적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죠. 요즘은 우리 민요 교실 어르신들도 다들 따라하세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서로에게 마사지도 해주고 덕분에 아침부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손주들이 할머니 목소리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족욕과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3개월 후 평균 체온이 0.5도 상승했고 수족냉증 증상이 70%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몸에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천천히 마사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손발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아침 시간에 가장 조심해야 할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침 화장실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매일 만나 뵙던
이정숙 할머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면 늘 화장실에서 신문 보는 게 일과였어요. 최소 30분은 앉아 있었죠. 어느 날은 급하게 가다가 현관에 놓인 신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고 또 어느 날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크게 다칠 뻔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침엔 황제처럼 배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유롭게 앉아 있었는데 이정숙 할머님이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건강한 아침 배변 습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화장실 가기 전 안전을 먼저 확인하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 걸릴 만한 물건은 없애고,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항상 물기를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용 매트를 깔아두세요. 요즘은 화장실 가는 길에 물건을 두지 않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 바닥이 미끄러운지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큰일이니까요. 둘째, 규칙적인 수분 섭취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시작하세요. 저는 매일 사과 1개, 우유 1개, 고구마를 꼭 먹어요. 이런 음식들이 자연스러운 배변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셋째, 아침 장 체조를 해보세요. 누워서 무릎을 가슴까지 당겼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번만 해도 좋아요. 이 간단한 운동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든답니다. 넷째, 화장실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이나 신문을 보지 마세요.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해오던 습관인데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상쾌하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줄었고 하루 종일 가볍답니다. 혹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국립의료원 연구 결과 5분 이내의 자연스러운 배변이 장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배변 시 너무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직장의 압력이 가해져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복지관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줘요. 처음엔 다들 평생 했던 습관을 쉽게 바꿀 수 있나? 라고 하시더니 한 분, 두 분 따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화장실에서 신문 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긍정적인 변화는 이정숙 할머님의 최근 변화입니다. 규칙적인 식이섬유 섭취와 수분 관리로 만성 변비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안전 관리 덕분에 낙상 위험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니 아침에 황제처럼 배변하라는 말이 오래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하라는 뜻이었나 봐요. 건강도 지키고 안전도 지키는 게 진정한 황제의 건강법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과 그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가장 오래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한 어르신의 특별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의 자랑이신 송동훈 할아버님의 지혜로운 실천 방법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75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아침 습관만 바꿔도 20년은 더 사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갔습니다. 송 할아버님은 이렇게 실천하셨답니다. 첫 달에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만 바꿨어요. 3분간 누워서 깊은 숨을 쉬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둘째 달에는 공복 운동을 멈추고 가벼운 식사 후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셋째 달에는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아침 식사 습관을 들였죠. 넷째 달에는 손발 마사지와 족욕으로 혈액순환을 돕기 시작했고요. 다섯째 달에는 화장실 습관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40년 넘게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씩 천천히 바꾸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배더군요. 지금은 98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한문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송 할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가 어렵다고요. 제가 75세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서 늘 고생했는데 지금은 종욕과 마사지 덕분에 겨울에도 따뜻해요. 건강한 습관만큼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 나이엔 작은 불편함도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것도,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손발이 차가운 것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